바로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지표는 바로 그 고용, 실업수당 청구.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가 아마 중요할 텐데 지표가 아직 안 남았나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1시간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약 20분 정도 뒤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그것 말고 오늘 나오는 스케줄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와스다에서 보고를 하는 이제 농업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어제자 연설과는 다르게 요번에 같은 경우는 개회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설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저께보다는 조금 중요한 스케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또다시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수치를 갱신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CPI가 확인된 주 홍조세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증세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쪽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하락폭이 30.1%라는 기록적인 하락폭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블룸버그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원래는 돼지고기가 많이 소비가 되는 국가다 보니까 과잉 공급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린 후에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생산자들이 많이 생산을 해놨는데 그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너무나 많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CPI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양쪽이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앞으로 부양책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그랬는데 유선남님께서는 어제 건 별로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었고. 근데 오늘은 좀 뭔가 얘기할 것 같으시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제자는 개회사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고,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개회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설이나 파넬 멤버로 참여를 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보다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번에 나오는 주제 자체가 통계학과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긴 연설, 사실상 판넬 멤버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FOMC나 잭슨홀 같은 게 별 3개짜리고 어제자가 별 1개짜리라면 별 1.5개 정도, 2개도 아니고 한 1.5개 정도로 보는 정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 혹시 유선남님 중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소비가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식료품은 아무리 경기가 부진해도 팔리잖아요. 근데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분석은 안 나오고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수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공급 쪽에서 과잉 공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수요 쪽도 예상치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는 전달과 혹은 전전달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과잉 공급된 부분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갑작스럽게 좀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수요가 올라가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챕터 7처럼 완전히 유동화가 되느냐 이런 위기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확실하게 소비가 줄어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과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유산님께서 한번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쪽에서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는 시리아의 무기고를 향해서 발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공격당했던 것, 미군들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자 지구에 진입을 했다라고 소식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자 지구 주민들이 북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공세를 중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집트와 가자 사이의 라파 국경이 보안 사고로 인해서 폐쇄가 되면서 현재 미국 쪽에서 발표하기를 현재 인도주의적으로 피난길을 일시적으로 지금 폐쇄가 된 상태라서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좀 막힌 상태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참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죠. 일라이릴리에서 이제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시판 허가가 났죠. 네, 맞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새로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분이 다른 새로운 약은 아니고요. 원래 전에 팔고 있던 마운자로를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젯바운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한 달에 1,060불에 해당하는 가격에 1회 한 달 6회 접종에 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위고비, 오젬픽과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인적인 평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대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의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마운자로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젯바운드의 차이점은 마운자로는 당뇨 2형에 대한 약으로 쓰이지만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이 차이점이 좀 존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커버를 받을 때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사가 커버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마운자로는 보험 관련해서는 여전히 커버를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처방 관련해서 다이어트로 처방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당뇨로 처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젯바운드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층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혹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를 실생활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젯바운드가 영어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글쎄요, 딱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어요. 이름이 살사라진이에요. 살사라진. 네. 막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게 젯바운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벼워져서 네. 바운드라는 게 이제 콩창 뛰는 거죠, 이렇게. 마운스 한다 하잖아요, 여기. 그런 느낌인가? 모르겠네. 가벼워진다.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와닿는 이름은 없네요. 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시리우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시리우스 XM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나 위성 라디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이런 회사가 이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위성 라디오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새롭게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롭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우스에서 새롭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앞으로 스포티파이와 경쟁을 결국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가격은 한 달에 $10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스포티파이가 가지고 있는 마켓에 미국 내에서 여러모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내년에 은퇴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클리브랜드 연준을 대표하고 있는 메스터 총재가 내년에는 은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명의 매파가 사라져갈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매가 이제 날아갔습니다.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어요. 네. 한 마리의 매가 이제 곧 이륙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참 업데이트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헐리우드 그 배우 파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파업이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종료를 할 거다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완벽한 소식이 뜨지는 않고 있었는데 네, 오늘자로 할리우드 파업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최저임금을 약 인상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임금의 7%가량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상영에 관련해서 분배금을 늘리기도 하고 건강,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배우 조합이 이겼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조금 우려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영화 제작 관련해서 앞으로 속도를 더 늦추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118일간 나온 파업에 대한 손실이 거의 8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쪽에서는 환호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파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배우분들이 이제 다시 연기의 전선에 뛰어들게 될 거고 그동안 제작 못했던 영화와 그 드라마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재상영 분배금을 계속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니 이런 콘텐츠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보고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워낙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저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이 지금 14빌리언 달러 추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런 세금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에서 원래 애플이 내야 될 세금이 14빌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2020년에 이기게 되면서 안 내게 됐는데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아니다. 이번에 나온 재판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이유와 관련돼서 재판에서 혹시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명령을 지급받게 된다면 후에 재판을 다시 또 열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미국 시장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얼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마무리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가 이제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번 주에 그렇게 특히 유니티가 있네요. 유니티. 개인 투자자분 진짜 좋아하죠. 유니티. 맞아요. 그죠? 네. 예. 그 외에는 노바백스가 있고 예티 아세요 혹시? 캠핑. 그 캠핑, 네네. 캠핑 장비나 소프 뭐라 해야 되나? 그 아이스박스 나와. 아이스박스 있고 텀블러 있고 막 캠핑계 예티 쓰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본다면서요. 너무 구리다고? 아니 좋다고. 좋다고. 구리다고는 뭡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닝은 이렇게 좀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왔던 어닝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유산아님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들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의 어닝이 특히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민주식인지라 갑작스럽게 이 어닝이 나온 뒤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 전에 주가가 상승해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어닝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펌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 3개 다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면서 어펌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치를 미스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가장 어닝에서 중요한 건 매출보다는 앞으로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구독자 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숫자를 추가를 하기도 했고요. 구독자 수가 전 쿼터에 대비해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탄력을 받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많이 크게 비트를 하기도 했지만 예상 매출을 아주 크게 4.37밀리언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 5.3에서 6밀리언 달러를 제공하게 되면서 EPS가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마라 같은 경우는 매출 미스, EPS를 크게 비트를 하고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치와 비슷하고 EPS는 크게 미스하는, 아주 크게 미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제자로 발표한 GTA가 새롭게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던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 1.7밀리언 달러라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기도 했고, EPS도 사실 예상보다 높은 숫자, 가이던스도 예상치의 2배 가까운 숫자가 잡히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 그리고 인스타가트, 그리고 MGM, 그리고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매출, EPS 양쪽 다 미스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조금 안 좋았던 어닝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여러모로 외면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매출과 EPS 양쪽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루미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19.6밀리언 달러였던 데 반해서 거의 한 15% 정도 낮은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16.96밀리언 달러라는 낮은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킬즈도 EPS와 매출 양쪽 다 미스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ARM이 여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IPO 기대주였던 ARM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은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가이던스가 EPS와 매출 양쪽 다 예상치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앱스와 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섞인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앱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한 종류의 매출과 EPS가 나왔지만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 리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 비트, EPS는 크게 미스하는 성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 플러스로 돌아섰던 EPS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테이크2 인터랙티브는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실적 발표 전날 GTA 6를 발표한 건가요? 맞아요. 진짜 전략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구나. 그럴 수 있고. 저 유사님, 디즈니가 뭐 매출이야 조금 미스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뭐 상당히 저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모로 영화를 제작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영화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뭐 요번에 사실 말씀드렸지만 마블즈의 성적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평가도 좋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밥 아이거라는 회장을 굉장히 제가 믿는 편이기도 하고 신뢰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매출이나 EPS 관련해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영화 제작 관련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기도 할 거고, 이제 많은 기대주라고 불리는 데드풀이라는 작품이나 앞으로 마블에 대한 리부트 등등 여러 계획된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디즈니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목표 주가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주가로 가장 가운데 값이 106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금 유사님께서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아유. 난 당황하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AMC가 이제 뭐 사실 미국 내에서도 영화관에 대해서 많은 뭐 젊은 친구들, 또 특히나 뭐 최근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뭐 열광, 뭐 어떻습니까? AMC 뭐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영화관에 대한 방문이 는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보다는 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요즘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가 좀 많이 안 나온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좀 영화가 좀 블록버스터급 아니면 뭐 A급 영화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영화관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아니면 콘서트들이 연일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테일러 이코노믹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한 신드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네. 네. 그 혹시 젊은 친구들이 어펌 같은 그런 기업을 통해서 많은 대출을 하고 있나요? 젊은 친구들.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좋아하지 미국 않는다. 내에서 쓰는 인원들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신용 사용량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어플을 사용하는 비중이 꽤 늘고 있다는 소식을 외부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서 어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유선남님은 어펌 사용할 필요가 없죠. 짬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욘드 미트는 드셔보셨어요? 네네. 비욘드 미트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가지고요. 어떤 맛이에요? 그냥 고기 맛입니다. 고기 맛인데 그냥 고기가 훨씬 더 싸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짜장면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짜장면과 미슐랭 음식이 있는데 굳이 짜장면을 더 비싸게 내고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애초에 그냥 고기가 훨씬 더 맛있는데 굳이 좀 비싼 돈 내고 비욘드 밋을 먹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환경주의자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제 입맛이 제일 중요한 편이라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욘드 미트를 되게 좋아했어서 거의 한 1년 넘게를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사 먹었었거든요. 진짜로? 비욘드 미트 비프 있어요. 비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와. 집에다가 그 이만큼 쌓아놓고 그 양이 적어. 비싸고 양이 적어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짜장면을 많이 드셨네. 그니까 굳이 왜 그랬는지.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맛이긴 해요. 그래서 막 캠핑 가갖고 비프가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거든요. 그 패티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비프는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자르고 꼬치에다 꽂아요. 그다음에 숯불에다 이렇게 구워.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 취향이었던 거죠. 결국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환님과 정반대의 입맛을 또. 그러니까 정반대 입맛. 저희 이조 기자님이 비싼 짜장면 많이 드셨습니다. 쓸데없이. 유산환님. 저랑 입맛이 완전히 정반대를 갖고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뉴저지 가도 같이 식사는 하지 맙시다. 밥은 따로 먹고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11시 반에 개장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왜냐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유사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 즐길까? 라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기업 실적 발표도 나왔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사님은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시장 한번 선물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한번 보고 그리고 초반, 그러니까 아직 개장 전 분위기 히트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생각해보니까 지금쯤이 바로 고용지표 나올 때네요. 고용지표도 나왔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은 지금 보합권이에요. 사실 그 며칠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었잖아요. 한 9일, 8일, 9일 연속. 나스닥이 9일 연속이죠. 나스닥이 9일 연속 상승. 오늘 10일 연속 찍을 것 같은데 지금 딱 흐름 보니까. 그렇죠. 다우는 약간 어제 보합이긴 했어요. 약보합이긴 했는데 나스닥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 부담감이 있는지 약간은 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선물이 지금 0.1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는 0.18% 같은 등락폭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02%. 지금 큰 어떤 흐름은 아직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그렇게 나쁜 것도 아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21만 7천 건 나왔거든요. 21만 7천 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21만 5천 건 정도 기대를 했고 그리고 21만 7천 건 나왔으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해고돼서 그렇죠. 해고돼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좀 그냥 조금 좋다.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좋다. 요 정도의 지표로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 잠시 헤드라인만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일 크게 나온 거는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훅업하는 거. 훅업. 최고의 투자.
20년. 다음 20년 동안에 최고의 투자 이런 거 이제 클릭해가지고 정말 투자하시면 정말 20년 동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20년 동안? 맞아. 그죠? 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요 활기를 좀 잃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월가에서 퍼즐을 맞추느라고 네. 활기를 약간은 좀 잃은 상태다.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오일 유가에 대해서 네. 지금 뭐 100불을 거의 못 걸 것 같다. 100불은.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75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트맵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히트맵. 아우 디즈니가 야 이게 뒤졌다 살아났네. 살아났습니다. 예, 디즈니가 4%대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엔비디아가 또 1.6% 올라가는 지금 중국에 있는 시장, 중국 시장을 노린 칩을 개발하겠다. 세계 개발한다고 했죠. 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파이저브. 예. 그리고 가트너. 그다음에 레이도스.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조금 또 2%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또 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 실적 발표했던 거 조금 전에 유선남님이 짚어주셨잖아요. 그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 외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오늘 실적 발표하고 한 8% 정도 지금 좀 밀려나고 있고 그 테이크 투 한번 보죠. TTW 아이고 테이크 투 안 좋을까봐 GTA 6 먼저 내놓은 전날 타이밍 저 나라에서 금지시키면 저 마이너스 30% 먹습니다. 야 이거 너무 폭력성이 크다 안 되겠다. 네. 금지시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막 어펌 한번 볼까요? 어펌? 자, 좀 이따가 어우야. 네. 어펌 많이. 애들이 대출 많이 땡겼나 보네. 그러네요. 예. 실적이 좋았네요. 네. 13%. 네. 아니 제가 아이온큐 차트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최근에 저때 그 성장 기업들 다 같이 올라가던 그 시기에 성장 기업들 다 같이 올라가던 그 시기에는 많이 올랐죠. 야, 많이 올랐구나. 4달러였던 게 거의 한 2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었으니까 5배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진짜 그러니까 이러니까 네. 그냥 2배 먹는 거 이게 좀 일도 아닌 게 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네. 100% 수익률이야 100%. 그렇죠. 이게 막 5배씩 올라가 버리니까 참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힘입니다 이게. 그렇죠. 위험이기도 하고 리스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했죠. 내일 바로 그날이군요. 이거 예고를 좀 잠깐 해드리는 게 해야죠. 해주세요. 자 내일 저희가 금요일에 맞춰서 MC 데이를 마련했습니다. MC 데이 하면 우리 이주호 기자님과 저와 함께 이제 MC들이 기획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MC 데이를 우리가 뭘 할까? 네.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문연듯 MC 데이잖아요. 네. 3%에 있는 저희 이제 3%님들 빼고 네. 남은 이제 MC 분들 다 모시자. 그래서 내일
다들 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MC분들이 네. 나오시기로 해서 우리 3프로를 진행하면서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네.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 아마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 날 오셔서 좀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일단 기조는 뭐냐? 네. 우리 무조건 예능으로 가자. 근데 명앵커가 또 예능감이 좀 많거든 또.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 내일은 제가 작정하고 오겠습니다.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신나는 분들이니까 한번 내일 굉장히 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C 데이를 사실 뭐 좀 만약에 내일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차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MC 데이가 또 명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내일 언제요? 하는데 내일 9시죠. 9시. 네. 원래 저희 글로벌 라이브 때 그 시간. 사실 다 퇴근해야 되는데 제가 억지로 다 잡았습니다. 못 가게. 그래서 여기다 다 이제 앉혀놓고. 잠깐만. 꼰대는 빼 접니까? 이건. 자, 그래서 내일 재밌는 시간, 또 활기찬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서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